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한때 마을의 생각 전문가라는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생각은 마음의 식품이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속이 쓰릴 수 있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어느 날 마을의 청년인 민수가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민수는 최근 들어 과도한 생각 때문에 잠을 제대로 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돌아다녀서 머리가 아프고 가슴도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민수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생각이란 건 잘 관리하면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해.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철수와 병수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철수는 처음에는 불행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리의 이야기와 위인들의 명언 덕분에 그의 인식이 변했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진행 중인 바자회에서 만났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새로운 삶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기 위해 행복한 생각의 힘이라는 책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에는 그가 배운 모든 교훈과 위인들의 명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의 부스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고 그는 손님들에게 책을 파는 동시에 그들과 그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병수는 멀리서 그의 친구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야,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야? 라고 한 사람이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많은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 생각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절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병수는 그의 친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너의 생각은 너의 최대의 적일 수도 최고의 친구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그 생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야. 철수는 병수에게 고맙다는 눈빛으로 답했고 두 친구는 다시 바쁜 바자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각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마을의 할아버지와 민수가 아늑한 방에서 대화하고 있었다. 방 한쪽에는 탁자 위에 차와 과자가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할아버지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담긴 책들이 쌓여 있었다. 할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생각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생각은 마음의 속삭임이야. 우리의 지식, 경험, 감정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지 라고 말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 좋은 질문이군.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너는 샘물을 알고 있지? 이 마을에는 달콤한 물을 내뿜는 샘과 쓴맛의 물을 내뿜는 샘 두 곳이 있어. 긍정적인 생각은 마치 달콤한 샘물과 같아. 마시면 마음이 상쾌해지지.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쓴 샘물과 같아서 마시면 기분이 좋지 않아. 민수는 생각에 잠기며 그럼 생각의 힘이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의 말은 생각이 우리의 행동과 감정,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해. 민수는 눈이 반짝였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알려줄게. 심사가 평온하면 근심이 없으며 마음이 아끼면 원망이 없다.
명상을 통해 찾은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다. 마음이 가난하면 사물을 볼 때 흐릿하게 보이고, 마음이 풍부하면 사물을 볼 때 밝게 보인다. 하늘과 땅과의 대화는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라. 그것이 길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내가 걱정했던 대부분의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마음은 그것을 생각하는 대로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이다. 두 번째로 마을의 한 모퉁이에서 할아버지와 민수는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그들 앞에 큰 나무 밑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다. 그 나무는 수백 년이 넘게 마을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민수는 물었다. 할아버지, 과도한 생각이란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며 그 나무를 바라봤다. 보다시피 이 나무는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 있다. 과도한 생각은 마치 이 나무의 뿌리와 같아. 한 가지 생각이 깊고 넓게 퍼져나가 다른 모든 생각을 억압하게 되는 것이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도한 생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옛날 할아버지가 시작했다. 한 청년이 별일도 아닌 일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어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그의 생각은 그를 어디로든지 따라다녔지. 이처럼 과도한 생각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그럼 현대 사회에서는 왜 생각이 과도하게 증가하나요? 민수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다. 현대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노출되어 있어.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정보를 주입해. 이로 인해 마음이 휴식을 취하기 어렵게 되고 그 결과로 과도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지. 민수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단순한 삶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맞아,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할아버지와 민수의 대화를 통해 과도한 생각의 함정에 대해 탐구하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증가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마음이 바쁘면 작은 일에도 놀라게 되고, 만일 마음이 편안하면 큰 일도 그대로 넘어간다. 인간의 마음이 원인, 그 마음의 생각이 결과이다. 불필요한 생각은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온다. 너무 많은 생각은 오히려 일을 꼬아놓는다. 마음속에 괴로움을 간직한 채로 잠을 청하면 잠은 그대를 찾아오지 않는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그가 방 안에 혼자서 차분하게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면 그 일은 점점 더 크게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실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서 큰 문제들 중에 대부분은 결코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단을 한다. 세 번째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막의 한가운데 동양의 현자와 서양의 철학자가 나란히 앉아 대화하고 있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두 사람은 생명의 깊은 물음에 대한 답을 탐구하며 서로의 지혜를 공유했다. 서양의 철학자는 말했다. 내 자신을 너무 많이 반성하고 비판하다 보니 내 삶은 불행의 바다와 같아졌어요. 무한한 자기 반성은 나를 내려앉게 만들어요. 현자는 천천히 대답했다. 과도한 자기 반성은 마치 사막의 모래와 같아. 한번 발을 들이면 더 깊숙이 빠져들게 되지. 그러나 그 모래 위에 발걸음을 가볍게 하려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야 해. 서양의 철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다. 하지만 미래의 불확실성과 과거의 후회 때문에 고민이 깊어져요. 현자는 웃으며 말했다. 과거와 미래는 마치 사막의 두 끝과 같아.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현재, 이 순간에 있지. 그런 다음 서양의 철학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완벽주의의 추구는 내게 큰 불안을 가져다 줘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껴요. 현자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완벽주의는 미라지와 같아. 사막을 걷다 보면 물과 초목이 있는 오아시스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환상일 뿐이야. 진짜 행복은 완벽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삶의 미소를 찾는 것에서 온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지혜를 깊이 이해하며 그날의 끝에는 사막의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에서 깊은 잠을 잤다. 이렇게 현자와 철학자의 대화를 통해 불행의 직접적인 원인들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최대의 적이 된다. 과거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보다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면의 평화 없이 외부의 성공은 의미가 없다.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끝없는 갈증과 같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미쳤다. 완벽주의는 미숙성의 다른 이름이다. 과거와 미래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현재를 잃게 된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네 번째로 오래전 먼 고산의 꼭대기에 있는 한 은둔자의 산원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생각의 통제와 마음의 평화를 찾아 그의 지도를 구하곤 했다. 한날 왕국의 왕자가 그 산원을 찾아왔다. 그는 자주 휘몰아치는 생각의 폭풍에 시달려 왕국을 통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스승님, 제 마음은 폭풍우처럼 불안정해요. 어떻게 하면 그 폭풍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은둔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왕자님, 먼저 마음의 명상과 휴식을 통해 평온함을 찾아보세요. 마치 호수의 물을 가만히 두면 흙이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당신의 생각도 차차 정리될 것입니다. 왕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 명상을 실천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은 어수선했다. 그래서 다시 은둔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스승님,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요. 은둔자는 말했다. 왕자님, 생각의 흐름을 인식하고 수용하세요. 당신의 생각은 바람이나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강제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그것들이 지나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수용하세요. 이 조언을 따라 왕자는 자신의 생각을 감시하며 그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놔두었다. 하지만 왕자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스승님, 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은둔자는 마지막 조언을 했다. 그렇다면 단순화와 집중을 실천하세요.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세요. 생각의 양을 줄이려면 집중하는 대상을 줄이면 됩니다. 왕자는 그 조언을 따라 자신의 삶을 단순화하고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그는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통제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은둔자의 조언을 통해 왕자는 자신의 생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수행이다. 단순함, 조용함, 무의함, 그것이 세상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자세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얽매이지 마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세상도 순수하게 보인다. 모든 것은 공이다. 붙잡지 않고 그냥 흘러가게 놔둔다면 그것이 진정한 평화다. 단순함은 완벽함의 진정한 표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뿐이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그가 어떻게든 고요히 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즉,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만든다. 외부의 평화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내면의 평화는 적은 사람들만이 찾는다. 다섯 번째로 옛날 어느 날 동네에서 가장 풍부한 상인 철수과 그의 친구 병수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철수는 항상 불행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반면 병수는 항상 긍정적이었다. 철수이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병수는 친구에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내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기 때문이야.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없어. 병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긍정적인 생각의 힘을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긍정적인 생각은 마음을 밝게 해주고 그 결과로 더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돼.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병수를 쳐다보았다. 병수는 실제로 해보면 알게 될 거야. 라며 실천을 통한 생각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어릴 때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항상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기로 결심했어. 그 결과 사람들은 나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고 나는 그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철수는 이야기에 깊이 몰두하였다. 병수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생각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일상 습관도 중요해.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 그리고 밤에는 그날 있었던 좋았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잠들어.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해서 넌 항상 행복하고 긍정적인 거야? 라고 물었다. 리는 웃으며 그렇다고 볼 수 있어. 너도 한번 해봐. 너의 생각을 바꾸면 너의 삶도 바뀌게 될 거야. 라고 답했다. 그 후 철수는 병수의 조언을 따라 긍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는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병수의 경험담을 통해 철수는 건강한 생각의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선택하는 생각과 느낌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 마음이 평온할 때야 정진할 수 있으며 정진할 때야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외부의 혼란이 그것을 흐릴 수 없다. 하늘은 마음처럼 변덕스러울 때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그 마음을 조절하는 데 있다. 담담하고 차분한 마음은 올바른 생각을 낳는다. 불행한 삶은 반성하지 않는 삶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산다. 내가 보는 것은 어깨 위에 거인들을 올라탄 덕분이다. 가장 근본적인 행동은 생각의 행동이다. 불행의 원인은 너무 많은 생각 때문이다. 철수의 마음속 생각의 바다에서 파도가 일었네. 리의 조언과 위인들의 명언이 그를 안내했네. 생각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던 그 이야기들. 철수는 깊이 듣고 그의 마음은 조용히 변했네. 과도한 생각의 함정. 올빼미 같은 밤. 철수는 고민에 잠기며 시간을 보냈네. 하지만 그의 고민 뒤 빛이 스며들었네. 위인들의 말로 새로운 길을 찾았네. 불행의 원인, 그 깊은 층에 숨겨진 것들. 철수는 그것들을 발견하며 자신을 알아갔네. 완벽주의와 불안, 그것이 불러온 상처들. 철수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찾았네. 생각을 관리하며 조용히 통제하는 법. 철수는 마음의 명상과 휴식을 배웠네. 그의 마음은 이제 평온한 바다처럼 그 어떤 파도도 그를 흔들지 못했네.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각의 습관을 형성하며 철수는 새로운 삶의 문을 열었네. 긍정의 힘과 실천의 행동. 그것이 철수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했네. 불행의 원인은 너무 많은 생각 때문이라는 철수와 병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는 생각의 힘을 깨달았네. 생각은 우리의 적일 수도 친구일 수도 있으니
그것을 잘 관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한때 마을의 생각 전문가라는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생각은 마음의 식품이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속이 쓰릴 수 있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어느 날 마을의 청년인 민수가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민수는 최근 들어 과도한 생각 때문에 잠을 제대로 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돌아다녀서 머리가 아프고 가슴도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민수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생각이란 건 잘 관리하면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해.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철수와 병수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철수는 처음에는 불행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리의 이야기와 위인들의 명언 덕분에 그의 인식이 변했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진행 중인 바자회에서 만났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새로운 삶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기 위해 행복한 생각의 힘이라는 책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에는 그가 배운 모든 교훈과 위인들의 명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의 부스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고 그는 손님들에게 책을 파는 동시에 그들과 그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병수는 멀리서 그의 친구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야,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야? 라고 한 사람이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많은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 생각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절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병수는 그의 친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너의 생각은 너의 최대의 적일 수도 최고의 친구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그 생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야. 철수는 병수에게 고맙다는 눈빛으로 답했고 두 친구는 다시 바쁜 바자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각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마을의 할아버지와 민수가 아늑한 방에서 대화하고 있었다. 방 한쪽에는 탁자 위에 차와 과자가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할아버지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담긴 책들이 쌓여 있었다. 할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생각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생각은 마음의 속삭임이야. 우리의 지식, 경험, 감정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지 라고 말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 좋은 질문이군.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너는 샘물을 알고 있지? 이 마을에는 달콤한 물을 내뿜는 샘과 쓴맛의 물을 내뿜는 샘 두 곳이 있어. 긍정적인 생각은 마치 달콤한 샘물과 같아. 마시면 마음이 상쾌해지지.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쓴 샘물과 같아서 마시면 기분이 좋지 않아. 민수는 생각에 잠기며 그럼 생각의 힘이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의 말은 생각이 우리의 행동과 감정,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해. 민수는 눈이 반짝였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알려줄게. 심사가 평온하면 근심이 없으며 마음이 아끼면 원망이 없다. 명상을 통해 찾은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다. 마음이 가난하면 사물을 볼 때 흐릿하게 보이고 마음이 풍부하면 사물을 볼 때 밝게 보인다. 하늘과 땅과의 대화는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라. 그것이 길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내가 걱정했던 대부분의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마음은 그것을 생각하는 대로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이다. 두 번째로 마을의 한 모퉁이에서 할아버지와 민수는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그들 앞에 큰 나무 밑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다. 그 나무는 수백 년이 넘게 마을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민수는 물었다. 할아버지, 과도한 생각이란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며 그 나무를 바라봤다. 보다시피 이 나무는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 있다. 과도한 생각은 마치 이 나무의 뿌리와 같아. 한 가지 생각이 깊고 넓게 퍼져나가 다른 모든 생각을 억압하게 되는 것이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도한 생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옛날 할아버지가 시작했다. 한 청년이 별일도 아닌 일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어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그의 생각은 그를 어디로든지 따라다녔지. 이처럼 과도한 생각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그럼 현대 사회에서는 왜 생각이 과도하게 증가하나요? 민수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다. 현대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노출되어 있어.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정보를 주입해. 이로 인해 마음이 휴식을 취하기 어렵게 되고 그 결과로 과도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지. 민수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단순한 삶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맞아,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할아버지와 민수의 대화를 통해 과도한 생각의 함정에 대해 탐구하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증가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마음이 바쁘면 작은 일에도 놀라게 되고, 만일 마음이 편안하면 큰 일도 그대로 넘어간다. 인간의 마음이 원인, 그 마음의 생각이 결과이다. 불필요한 생각은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온다. 너무 많은 생각은 오히려 일을 꼬아놓는다. 마음속에 괴로움을 간직한 채로 잠을 청하면 잠은 그대를 찾아오지 않는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그가 방 안에 혼자서 차분하게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면 그 일은 점점 더 크게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실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서 큰 문제들 중에 대부분은 결코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단을 한다. 세 번째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막의 한가운데 동양의 현자와 서양의 철학자가 나란히 앉아 대화하고 있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두 사람은 생명의 깊은 물음에 대한 답을 탐구하며 서로의 지혜를 공유했다. 서양의 철학자는 말했다. 내 자신을 너무 많이 반성하고 비판하다 보니 내 삶은 불행의 바다와 같아졌어요. 무한한 자기 반성은 나를 내려앉게 만들어요. 현자는 천천히 대답했다. 과도한 자기 반성은 마치 사막의 모래와 같아. 한번 발을 들이면 더 깊숙이 빠져들게 되지. 그러나 그 모래 위에 발걸음을 가볍게 하려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야 해. 서양의 철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다.
하지만 미래의 불확실성과 과거의 후회 때문에 고민이 깊어져요. 현자는 웃으며 말했다. 과거와 미래는 마치 사막의 두 끝과 같아.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현재, 이 순간에 있지. 그런 다음 서양의 철학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완벽주의의 추구는 내게 큰 불안을 가져다 줘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껴요. 현자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완벽주의는 미라지와 같아. 사막을 걷다 보면 물과 초목이 있는 오아시스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환상일 뿐이야. 진짜 행복은 완벽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삶의 미소를 찾는 것에서 온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지혜를 깊이 이해하며 그날의 끝에는 사막의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에서 깊은 잠을 잤다. 이렇게 현자와 철학자의 대화를 통해 불행의 직접적인 원인들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최대의 적이 된다. 과거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보다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면의 평화 없이 외부의 성공은 의미가 없다.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끝없는 갈증과 같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미쳤다. 완벽주의는 미숙성의 다른 이름이다. 과거와 미래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현재를 잃게 된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네 번째로 오래전 먼 고산의 꼭대기에 있는 한 은둔자의 산원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생각의 통제와 마음의 평화를 찾아 그의 지도를 구하곤 했다. 한날 왕국의 왕자가 그 산원을 찾아왔다. 그는 자주 휘몰아치는 생각의 폭풍에 시달려 왕국을 통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스승님, 제 마음은 폭풍우처럼 불안정해요. 어떻게 하면 그 폭풍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은둔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왕자님, 먼저 마음의 명상과 휴식을 통해 평온함을 찾아보세요. 마치 호수의 물을 가만히 두면 흙이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당신의 생각도 차차 정리될 것입니다. 왕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 명상을 실천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은 어수선했다. 그래서 다시 은둔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스승님,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요. 은둔자는 말했다. 왕자님, 생각의 흐름을 인식하고 수용하세요. 당신의 생각은 바람이나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강제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그것들이 지나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수용하세요. 이 조언을 따라 왕자는 자신의 생각을 감시하며 그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놔두었다. 하지만 왕자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스승님, 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은둔자는 마지막 조언을 했다. 그렇다면 단순화와 집중을 실천하세요.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세요. 생각의 양을 줄이려면 집중하는 대상을 줄이면 됩니다. 왕자는 그 조언을 따라 자신의 삶을 단순화하고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그는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통제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은둔자의 조언을 통해 왕자는 자신의 생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수행이다. 단순함, 조용함, 무의함, 그것이 세상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자세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얽매이지 마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세상도 순수하게 보인다. 모든 것은 공이다. 붙잡지 않고 그냥 흘러가게 놔둔다면 그것이 진정한 평화다. 단순함은 완벽함의 진정한 표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뿐이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그가 어떻게든 고요히 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즉,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만든다. 외부의 평화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내면의 평화는 적은 사람들만이 찾는다. 다섯 번째로 옛날 어느 날 동네에서 가장 풍부한 상인 철수과 그의 친구 병수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철수는 항상 불행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반면 병수는 항상 긍정적이었다. 철수이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병수는 친구에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내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기 때문이야.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없어. 병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긍정적인 생각의 힘을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긍정적인 생각은 마음을 밝게 해주고 그 결과로 더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돼.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병수를 쳐다보았다. 병수는 실제로 해보면 알게 될 거야. 라며 실천을 통한 생각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어릴 때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항상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기로 결심했어. 그 결과 사람들은 나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고 나는 그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철수은 이야기에 깊이 몰두하였다. 병수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생각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일상 습관도 중요해.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 그리고 밤에는 그날 있었던 좋았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잠들어.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해서 넌 항상 행복하고 긍정적인 거야? 라고 물었다. 리는 웃으며 그렇다고 볼 수 있어. 너도 한번 해봐. 너의 생각을 바꾸면 너의 삶도 바뀌게 될 거야. 라고 답했다. 그 후 철수는 병수의 조언을 따라 긍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는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병수의 경험담을 통해 철수는 건강한 생각의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선택하는 생각과 느낌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 마음이 평온할 때야 정진할 수 있으며 정진할 때야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외부의 혼란이 그것을 흐릴 수 없다. 하늘은 마음처럼 변덕스러울 때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그 마음을 조절하는 데 있다. 담담하고 차분한 마음은 올바른 생각을 낳는다. 불행한 삶은 반성하지 않는 삶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산다. 내가 보는 것은 어깨 위에 거인들을 올라탄 덕분이다. 가장 근본적인 행동은 생각의 행동이다. 불행의 원인은 너무 많은 생각 때문이다. 철수의 마음속 생각의 바다에서 파도가 일었네. 리의 조언과 위인들의 명언이 그를 안내했네. 생각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던 그 이야기들. 철수는 깊이 듣고 그의 마음은 조용히 변했네. 과도한 생각의 함정. 올빼미 같은 밤. 철수는 고민에 잠기며 시간을 보냈네. 하지만 그의 고민 뒤 빛이 스며들었네. 위인들의 말로 새로운 길을 찾았네. 불행의 원인, 그 깊은 층에 숨겨진 것들. 철수는 그것들을 발견하며 자신을 알아갔네. 완벽주의와 불안, 그것이 불러온 상처들. 철수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찾았네. 생각을 관리하며 조용히 통제하는 법. 철수는 마음의 명상과 휴식을 배웠네. 그의 마음은 이제 평온한 바다처럼 그 어떤 파도도 그를 흔들지 못했네.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각의 습관을 형성하며 철수는 새로운 삶의 문을 열었네. 긍정의 힘과 실천의 행동. 그것이 철수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했네.
불행의 원인은 너무 많은 생각 때문이라는 철수와 병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는 생각의 힘을 깨달았네. 생각은 우리의 적일 수도 친구일 수도 있으니 그것을 잘 관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